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 있는 달입니다. 어느 국경을 못지 않을 정도로 나라의 운명에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조국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과연 조부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국민들 여러분께서는 아마 짐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셀프 총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여당 옹호하는 걸 보면 오늘 조국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해보니 이제 여기 말끔히 해결소해서 됐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고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이 정부 여건이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중 청문회가 과연 어떤 청성격의 촉매가 될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 방송 시청에 앞서셨어요. 먼저 구독을 꼭 눌러주고 번 눌러주시고 제 방송을 애칭해주신다고 한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인데요. 먼저 지금 동양대에서 표창장인지 총장상인지 하여튼 무슨 봉사상인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떤 상이 됐던 동양대 해서 정식으로 발급한 것은 없다. 이것이 동양대 총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통해 중장 얘기가 직인도 그리고 일본어도 다 크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전혀 없다. 확고한 진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동양대 총장이 딱 거기 버티니까 여권의 핵심인 유시민 그 다음에 진이관 의원이 나서서 이 총장을 말하자면 달래는 노력을 한 것이 이런저런 흔적들이 언론에 나오고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도 전화를 건 당사자는 그냥 알아보려고 했다. 발을 딱 뛰고 있어요. 이것도 수사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당시 이 동양대에서 딸한테 상장이 나간 시기에 추기의 센터장을 했던 진초수라는 양반이 어제 진주시 교수인데요. 이분이 전동한 동양대 교수입니다. 15년도에 이제 은퇴했어요. 연세가 있으니까. 의문이 안 자기가 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그 당시에 이런 상을 준 적이 없다. 딱 잘라서 어제 언론에 말을 했어요. 이 정도가 된다면 총장이 한 얘기, 그 다음에 진주시 센터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상장은 어떻게든지 날조 저작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조이제 여권의 핵심 과의원 이게 유시민 그 다음에 지금쯤 김병관 김병만이 아니죠. 김이가 야채도 합니다. 이들이 전화하는 게 나 앞에 다 확인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총장한테 이 말 좀 조심해서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다고 총장이 박혔잖습니까? 그러면 총장이 입을 이유시민이 나 지금 이가 둘이 한 요청한 대로 했다. 한데 이렇게 김주식 연구소장이 또 뛰쳐나올 줄 생각을 못한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전화를 했으면 이런 건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그래서 2012년도에 명치군요. 영어영재교육연구소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영어영재교육센터로 바뀐 건데 그 당시에 영어영재교육연구소부 서울영어영재교육원이었어요. 이 영어영재교육원 이 교육센터로 바뀐 것이 나중에 그런데 이 진주시 교수 얘기는 총장 짱이 발급된 연이 2012년도 9월 당시에 이 센터장을 맡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센터장직에서 물러나가지고 학년구원 원장이 어떤 이유 조국 부인이 이제 센터장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2011년도 당시에 자기가 설립했는데 딸 이름을 털어저러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조국 부인과도 딱 한 번 대화를 나눴고 센터서 상 줬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짚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조국은 지난 4일날 뭐라고 했냐면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실제로 했다. 직접 활동했고 그에 대한 특장장을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김 주식 교수는 재학생 토양 대체 학생을 가르치는 어학연구원과는 달리 우리 센터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원어민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조는 조교나 강사가 직접 같았기 때문에 외부 봉사자는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센터는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세운 도구만 기관인데 토요일에도 직접 출근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운영한 기관인데 누가 와서 봉사를 하셨다니 황당한 이야기다. 그리고 표창장 발급에 센터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될 수도 상당한 불편함을 덜어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 쭉 가르쳤고 황조분중 훈장을 받은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연구소는 더군다나 나랏돈인 경상북도의 지원까지 받은 기관인데 이 옷에 자아나지 않은 봉사에 대해서 상을 발급해줬다는 것은 모욕적인 얘기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하 제2영어 영재교육센터 직원을 통해서 발급받았다. 청와대가 케어해줘. 또 말을 바꿔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게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 동양자의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 영재축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게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얘기한 얘기예요. 그 당시 총장 명의 높여 짱짱팔들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김두식 교수가 영어 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느냐 납 알고 다른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작은 센터가 나도 모르게 상을 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에서는 당시 센터 관계자가 상을 발급해줬다고 하는데 센터를 세운 책임자였던 나에게는 물어본 사실 없다. 자, 이 정도가 되는 말이죠. 아주 확고한 사실이 표창장은 준 적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부르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명해야 한다고 하면 출석해서 아는 대로 말하겠다. 청문회든 어디든 나가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이 편 창쟁 정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조국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이제 검찰 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 되면 총장과 이김 주식 교수, 전 교수 두 사람은 얘기를 종합하면 거짓이다. 이렇게 학성동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논문에 논문 저자 올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국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냐 하면 2일날 슬프기 시작한다면서 그놈 일단 논문에 관내세요. 그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 알지도 못했고 최근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는데 당연히 고등학생이 주도할 글은 아니고 저자 판단 기준이 업적을 가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딸이 정말 노력해서 어의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 교수가 인터뷰에서 저희 아이에 대해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했고 아이가 영어를 잘 하는 편이고 저자 순위는 책임의 교수 재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안고 또 장 기사한테 넘겼잖습니까? 이 전혀 원인은. 그리고 배우자는 부인은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뭐가 드러된다면 이 논문을 쓴 초고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가 나왔는데요. 만든 사람도 조국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도 조국 수정안에 쓰는 2번 이고요 문선명은
조다트래프트 스타시티 옷이 이렇게 됐고요. 콘텐츠를 작성한 날짜 2007년 8월 26일 오후 10시 6분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 2007년 8월 26일 오후 10시 6분. 자, 이렇게 분명하게 컴퓨터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검증 과정이나 떼어 쓴 사람도 컴퓨터가 그런 거짓말 합니까? 본인이 거기다 작성자 조국 마지막 정리한 사람 조금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딱 사실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는 도대체 이 파일은 어떻게 살게 된다면 유 이장명표 교수가 최근 단국대 연루연회하고 대한병리약해 조사 과정에서 이 딸이 어느 정도나 켜했는지 설명해 주위에서 이 파일을 제출했는데 이 파일을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조국이 얘기하는 것과 사실이 다른 것,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게 또 않았습니다. 조국이 수석으로 임명돼가지고 10하루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조국 펀드가 약정된 저의 대형 증권사들 서너 개가 무려 2,700억이나 투자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 이 투자 약속한 이유는 와이파이 석대형 1,500억 이상의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했단 거 아니겠어요. 그 해당 매출은 하나도 없고 신용등급도 정말 투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낮은데 이 대형 증권사 등 왜 이 2,700억이나 투자하려고 했는지 시청자는 건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 본다면 뒤에 누군가 있으니까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 같은 그러한 계산이 가능하다 했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2017년도에 코링크가 운영하는 조국 펀드 약 100억은 투자를 약정했잖습니까? 그런데 조급함과 손잡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1,500짜리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 아래 뜬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컨소시엄 L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무려 2,700원대의 투자 제안이나 약정을 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전직 2억 원 보좌관들이 대표와 주주로 있고 실제 2017년도 9월에 서울교통사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기술력 자금력도 부족한 이런 엄청난 자금 유치에 다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권 실수했던 조 후보자의 의사물 등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유한국당의 윤한후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메리츠 종금은 2017년도 8월 24일에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투자 의향서를 보냈는데 투자 금액은 무려 1,200억, 투자 기간은 3년이었어요. 이것은 조 후보자 아내와 자녀가 2017년도 7월 31일 코링크에 투자를 약정한 불과 24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2011년도 바로 리스터 1첫날이죠. 투자증권이 또 금융주선 의향서를 B한테 보내가지고 조달 금액을 나중에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건 조 후보자가 투자하기 2달 전인 2011년 5월 20일이 되는 또 미래의 3대와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보내가지고 1,500원 투자를 약속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이어서 조 분야가 민족 속에 임명된 지 열하루 휴였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도 8월 기준 회사채 신용등급은 BU, 고기업 신용등급인 B입니다. 단기적인 실적 능력은 인정되지만 환영 악화식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런데 16년도 12월 기준 자기자본 3,100만원 밖에 안 떼 매출은 1 높고 영업이익은 2억 2천만, 당기순이익은 2억 1,900나 이런데 이런 대형 증권사 등로부터 수천 억대 투자 약정을 받았으니 그 이유가 뭔지 얼마나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참여했던 한 업체 대표가 하는 얘기인데요. 저도 돈이 들어온다. 이 사업은 우리가 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누나는 위원 얘기는 투자 약정 시점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7만 후인 5월 그리고 조국 펀드가 탄생 직후인 8월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코린 과거 사드 배치 논란이 한창이었던 때가 이었던 2010년도 2월에 중국 태양광 회사 등의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이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해냈던 것이 이제 사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과 군 일각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쏴 때문에 한중 관계가 험악한데 이때 이 정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사업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고 했다. 이것이 과연 축전하냐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조금 달과 관련된 그리고 조 가족이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관련된 의혹들이 날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민주당에서는 족의 셀프 변명의 장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족색도 병영의 사흘 전에 이미 회의장을 공술로 예약해봤습니다. 이 공수 예약한 회의장 사용과 관련해서 인태 지금 사무총장은 불법이다 이렇게 국회 예결위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름을 보면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일종의 정치 공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 어떤 특수관계에 있느냐, 어떤 특수관계에 있길래 청와대와 검찰이 직접 맞부딪히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때 우리 정부 빌도수 하라고 했는데 진짜 수단하니까 온통 난리가 나가지고 검찰을 왜 압박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오늘 조선일보 브라 1 조선일보 최고10 관련해서 문재인과 조은 과연 어떤 특수한 개인야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짚은 관계가 있길래 한개 장관 후보 문제로 한 달 내외 온통 나라가 지금 숙대화시 됐는데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을 대통령은 방치하고 있느냐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박근혜 채 드실 경제 공동체를 빗댄 풍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대통령 한개 장관 후보 문제로 한 달째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을 방치할 리가 꼭 다 도대체 왜 당 대통령은 입을 꽉 다물고 있느냐. 이런 사태도 초유의 사태가 더구나 대통령은 입시 제도까지 고치라고 얘기해놓고 있고 조국 이 정쟁의 피해자가 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 일 않지가 이런 거 청문회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지금 대통령이 출국 전에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대입제도 전반을 겁이라고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들 구하기가 어렵다고 대통령 인식할 정도가 되면 도대체 공정 과정에 늘 입에 달고 살아온 현 정부가 얼마나 특수관계가 있겠네. 이렇게 채 어지러운 상황을 방치하는지 촛불 정신이 뭡니까? 이런 특불 정시대. 태어난 정부가 촛불로 된 대통령이라면 당장 마이크를 잡고 척굴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일관성을 대통령 잃고 있느냐. 제가 짊어진 사업개혁의 침을 함부로 내려 를 넣을 수도 없다는 이런 조국은 도대체 뭘 믿고 누구를 믿고 이런 하왕된 사명감에 감염돼 있느냐. 이제 사법개혁 법안은 구체 넘어 갔기 때문에 장관이 누가 되든 관계없고 국회가 이제 눈을 해서 결정될 일인데 도대체 무슨 백으로 조군 이렇게 잘못된 내면과 십자가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정도가 되면 과거 같으면 여당 대비해서 벌써 조국 사태를 나왔을 것이다. 이거에는 여성도 걱정해서 것이다.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여권이 지금 목숨 걸고 조를 지키고 있어요. 이제 밀당은 청와대의 들러리가 출장소가 아니라 아예 들러리가 됐다. 대체 왜 이런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고 문 대통령은 아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진영 간의 정면
백열로 확산되는 걸 방치하고 있는 지그의 바로 대통령인데 왜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분노와 허탈에 차탈에 빠져 있는데 이런 국이라고 맞서려고 하는지.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에서 실패했는데 이제 정권의 도덕성까지 이를 판이다 둘 사이는 어떤 깊은 관계에 이게 제 무덤 바느질을 하는 것일까? 국민 소통을 잘 해온 대통령은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이번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향후 공직 검증에는 80g 범도통한다. 천하에 쓸모없는 청군의 죄들은 내가 버리자 삼권 분립 체제가 아닌 전제 군주제로 아예 바꾸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세금을 밀어두고 조 부자의 수원처럼 죽창을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숭자료 분들께서 이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최보식의 칼로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조국 그래도 임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의견을 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에 예정됐던 자유한국당의 집회는 이 강한 태풍 관계로 인해서 잠정 연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꾸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 대한 아낌없는 사람 구도로 꼭 표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아침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